할머니의 여름휴가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네. 시원한 바닷바람 스위치 저도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희는 따끈따끈한 우동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해마다 섣달 금음날이 되면 일본의 우동집들은 1년 중 가장 바쁩니다. 삿포로에 있는 우동집 북해점도 이날은 아침부터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밤 10시가 지나자 손님이 뜸해져 우동집 주인 아저씨는 주방의 그릇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출입문이 열리더니 6살과 10살 정도로 보이는 2명의 아이를 데리고 낡은 체크무늬 방코트를 입은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저 죄송합니다만 우동 1인분만 시켜도 괜찮을까요? 아, 네, 그럼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여기 우동 1인분요. 갑작스런 주문을 받은 아저씨는 그릇을 정리하다 말고 놀라 가스레인지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행세를 보고 우동 반 덩어리를 더 집어넣었습니다. 옅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먹음직스러운 우동 한 그릇이 식탁 위에 나왔고 세 사람은 맛있게 나눠 먹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북계정은 변함없이 바쁜 나날 속에서 한 해를 보내고 다시 12월 31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10시가 지나 가게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더니 2명의 아이들과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주인은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체크무늬의 반코트를 본 순간 1년 전 섣달 금음날의 그 마지막 손님이라는 걸 금방 알아채었습니다. 여자는 그날처럼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게 말했습니다. 저 우동 1인분만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어서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우동 1인분요. 세 사람은 작년과 같이 이번 식탁에서 반덩어리가 더 들어간 우동 한 그릇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북해점은 어느 해보다 더욱 장사가 잘 되는 가운데 또다시 섣달 금음날을 맞이했습니다. 주인 내외는 이번 식탁 위에 예약석이란 팻말을 놓았습니다. 옅고 손님의 발길이 끊어지고 새 모자가 들어왔습니다. 두 형제는 몰라볼 정도로 컸는데 아이들의 엄마는 여전히 색이 바른 체크무늬 방코트 차림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 우동 2인분인데도 괜찮겠죠? 물론이죠. 어서 이쪽으로. 여기 우동 2인분요. 세 사람은 우동 3덩어리가 들어간 2인분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얘들아, 고맙다. 내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이후 졌던 빚을 이제 다 갚았단다. 현이 네가 신문 배달을 해서 도와주었고 준이가 살림을 도맡아 해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었지. 엄마, 너무 다행이에요. 그리고 저도 엄마에게 할 말이 있어요. 지난주 준이가 쓴 글이 상을 받았어요. 제목은 우동 한 그릇이에요. 사실 전 처음에 제목만 듣고는 준이가 무슨 그런 부끄러운 얘기를 썼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글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자,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우리 아빠는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서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피해자들 모두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선
가족의 고생은 시작되었다. 엄마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셨고 형은 날마다 신문을 배달해서 돈을 벌었다. 아직 어린 나는 돈을 벌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저녁이면 밥을 했다. 내가 해놓은 밥을 엄마와 형이 맛있게 먹는 걸 볼 때 나는 행복하다. 빚을 하루라도 빨리 갚기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절약하는 생활을 했다. 엄마의 겨울 코트는 낡았지만 해마다 꿰매입으셨다. 그러던 중 재작년 12월 31일 밤에 우리 가족은 우연히 한 우동 가게를 지나치게 되었다. 안에서 흘러나오는 우동의 국물 냄새가 그렇게 맛있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우리의 마음을 알았는지 엄마는 우동을 사주시겠다고 했다. 그 말이 고마웠지만 우리 형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뜻 가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형과 나는 망설이다가 딱 한 그릇만 시켜서 셋이서 같이 먹자고 엄마한테 말했다. 한 그릇이라도 우동을 먹이고 싶었던 엄마와 우동 국물 냄새에 마음이 끌린 우리는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문 닫을 시간에 들어와 우동 한 그릇밖에 시키지 않아 귀찮았을 텐데도 주인 네이는 친절하고 반갑게 우리를 맞이해 주셨다. 주인 네이는 양도 많고 따뜻한 우동을 내놓았다. 그리고 문을 나서는 우리에게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큰 소리로 말해주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지지 말아라, 힘내,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우리 가족은 그 후 1년이 지난 작년 섣달 구름날에도 그 우동가게를 찾아간다. 여전히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우동은 한 그릇밖에 시킬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날도 주인 네이는 친절하고 따뜻하게 우동을 대접해 주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도 여전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면 힘들어 보이는 손님에게 힘내세요, 행복하세요 하는 말 대신 그 마음을 진심으로 담고 있는 고맙습니다 하고 말해줄 수 있는 일본 최고의 우동가게 주인이 되겠다고. 주방 안에는 귀를 기울이고 있던 주인 네이는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나오는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다시 1년이 지나 섣달 금음날이 되자 국회정의 주인 네이는 이번 식탁에 예약석이라는 팻말을 올려놓고 세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어느 해 섣달 금음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고 정장을 한 청년 2명이 들어왔습니다. 여주인이 미안해서 어쩌죠? 이렇게 가게가 꽉 차서 더 손님을 받기가 라고 말하려는데 한 부인이 앞으로 나오며 두 청년 사이에 섰습니다. 저 우동 3인분만 괜찮겠죠? 순간 여주인의 얼굴은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오래전 그날의 젊은 엄마와 어린 두 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세 사람과 겹쳤습니다. 청년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14년 전 섣달 구름날 밤 셋이서 1인분의 우동을 주문했던 사람들입니다. 1년의 마지막 날 먹는 맛있는 우동 한 그릇은 우리 가족에게 큰 희망과 행복이었습니다. 올해 저희는 일생의 가장 사치스러운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북해성에서 우동 3인분을 시키는 것입니다. 잘 오셨어요. 여보, 이번 테이블 우동 3인분. 예, 우동 3인분. 가게 안에서 예기치 않은 환성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가게 문 밖엔 조금 전까지 흩날리던 눈발도 그치고 북회장이라고 쓰인 청간판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뭉친 콜라만두. 우리는 나에게 남긴 일기 동기생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2020년 12월 남도 기초반 첫 수업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기초반의 첫 수업에는 그냥 소리내어 있는 것이 낭독이라고 알고 온 나 같은 문외한 친구도 있었고, 독서 모임을 운영하거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목소리 봉사를 하고 있거나 또 유튜브에서 책을 읽어주는 북튜버도 있었다. 그러나 낭독의 경력과 수준을 떠나 기초반 내내 낭독은 말하듯이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성우님의 말씀을 되새겨야 했다. 그저 즐기려고 했을 뿐인데, 좀 더 잘해보고 싶었을 뿐인데 말하듯이 읽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자신감이 떨어질 때도 많았고, 왜 서서 고생을 하고 있지? 라고 질문을 던질 때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길게만 느껴지던 12주의 기초반 과정을 마치고 심화반을 거쳐 전문가반까지 거의 1년이란 세월을 낭독에 쏟아부었다. 전문가반을 마친 후에도 낭독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우리들의 만남은 매주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지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뭔가 결실이 있는 우리의 모임을 만들자는 의견을 모아 콜라 낭독을 탄생시켰다. 콜라 낭독은 콜라보 낭독의 준말이다. 채널 이름을 고민하다가 콜라보라는 단어가 떠올랐고, 콜라보에서 볼자를 빼고 콜라 낭독이 된 것이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으로 시작한 콜라 낭독은 첫 번째 책으로 이은미 작가님의 날 사랑하거나 더 사랑하거나를, 이어서 정혜원 작가님의 그때 나에게 미처 하지 못한 말을 선정했다. 우연히 두 책 다 30대의 여성 이야기였다. 모임 도중 우리도 우리의 30대로 돌아가 저마다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나는 결혼을 하자마자 떠난 유아, 임신을 했지만 학업을 포기할 수 없어 배부른 상태로 힘들게 다닌 학교 생활, 출산 예정일과 마지막 시험 일정이 겹쳐서 우습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엄마 시험 다 보고 만나자 라고 말하기도 했던 그리운 30대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어려워진 경제 상황이었지만 명자아이의 뒷바라지를 위해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 육아와 자기개발에 힘써 30대 후반에 다시 상담일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 거절했었던 시각장애인과의 소개팅 이후 4년이 지난 어느 날 다시 만나게 되어 인연을 맺은 이야기, 승무원에서 팀장까지 승승장구 승진 이야기, 아이들의 특징상으로 가슴 아팠던 이야기, 안정적인 커리어를 버리고 일본으로 주재원 발령이 난 남편을 따라가 정착하게 된 이야기, 그리고 30대 초반에 교통사고로 남편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고 두 아이와 굳건하게 살아온 이야기, 지금껏 몰랐던 우리들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나누며 때론 웃다가 때론 가슴이 뭉클해져 눈물을 글썽이며 잘 살아왔다고, 또 잘 살아가고 있다고 마음과 마음이 오갔다.
삶이란 살아내는 것. 우리 모두의 인생은 한 번의 책을 써내려가는 과정이라는 누군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 이왕이면 어차피 써내려가야 할 나의 책 한 권, 멋지게, 정성스럽게 채워가고 싶다. 또 10년쯤 지난 어느 날, 지금의 이 시간 또한 잘 살았다 라고 토닥여주고 싶다. 낭독도 꾸준히 다될 것 같다. 낭독도 그냥 계속하는 것이다. 우리들이 살아내는 삶처럼. 낭독회 벌써 끝이에요. 금방 시작한 것 같은데. 희정쌤 이야기 우리 줌 미팅할 때도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어서 우리가 낭독을 이렇게 알고서 살아온 게 얼마 안 됐는데 안 지나서나 만나면 낭독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희정쌤 미국에서 와서 춘천에 오고 같이 여행도 다녀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낭독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그냥 이게 이유 없이 좋았던 것 같고요. 우리 오늘 콜라낭독 함께 하신 여러분들 다 여기 나와서 함께 인사드리면 좋겠는데 앞으로 나와주셔요. 우리 다 낭독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직장이 있고 자기 일이 있고 그래서 솔직히 이거 준비하는데 엄청 힘들었었어요. 근데 우리 나름대로 그 최선을 다해서 그 연습하고 했었던 작업인데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서희정 대표님 늘 하시는 말씀이 낭독은 영혼의 울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도 우리는 영혼을 바꾸는 사람들이라서 어쩌면 더 이렇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질문을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낭독을 하면서 싸우지 않고 잘 지내냐고. 근데 영혼을 바꾸면서 서로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물결이 늘 이렇게 충만 거예요. 저희 안에서.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오래 갈 수 있고 지금의 낭독회를 또 시작한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민주쌤 일본에서 또 특별히 우리 희정쌤 미국에서 또 박수를 주시고 네. 저희가 콜라 낭독해서 콜라가 영어라서 우리 닉네임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콜라랑 어울리는 간식 이름 해가지고 콜라와 햄버거, 콜라와 치킨 뭐 이래가지고 낭독의 치킨이었습니다. 막 이러려고 했거든요, 진짜. 근데 너무 분위기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영어 이름과 혹은 아니면 세례명을 가지고서 자기 이름을 만들었는데 우리 지원쌤부터 쭉 그 목소리 한번 들어서 자기 소개 한번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콜라 낭독의 우한 사비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콜라 낭독의 마벨 미셸입니다. 안녕하세요. 콜라 낭독의 다정하게 쿨하게 클라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콜라낭독의 스테파니아 한희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콜라 낭독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레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콜라문한 에스터입니다. 콜라 낭독의 자유로운 영혼 앨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을 전하는 낭독천사 미칼라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뿅 하고 태어나가지고 낭독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낭독업만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송정희 성님 이 자리에 모셔서 말씀 좀 듣고 싶어요. 이렇게 늦게 오셔가지고 그냥 자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너무 힘든 시기에 2020년 코로나 때 정말 이렇게 만난 낭독 인연이 지금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결실을 맺는 게 너무 신기하고요. 저희 서희정 대표님께서 늘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목소리는 영혼의 울림이 맞는 것이 저 오늘 유민주 선생님도 처음 뵙고 우리 이상희 선생님도 처음 뵙거든요. 근데 무대에서 낭독을 하는데 하나도 낯설지 않고 항상 같이 숨쉬고 호흡했던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신기하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렇게 낭독회를 보는데 아까 빨간머리 애니였나요? 거기에서 장미가 백합이 될 수 없고 백합이 그 수국이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어쩜 이렇게 자기다운 정말 매력적인 소리로 이렇게 다양한 텍스트를 너무 거하거나 너무 유창하지 않은 화술로 정말 자신의 진성을 가지고 이렇게 진정성 있게 무대를 가득 메우시는 모습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냥 성우 지망생이나 아니면 이런 낭독에 관심이 있고 직업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분들만 코칭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관념에서 정말 일반인들과 이렇게 낭독 문화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먼저 이렇게 장을 열어준 우리 서혜정 선배님께 진짜 감사하고 너무 정말 선생님이 너무 멋져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낭독으로 계속 우리 잘 살아봐요.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주셔서 이렇게 또 이렇게 리액션 보여주시고 너무 적극적으로 큰 박수 보내주셔서 생각보다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관객을 위해서 한 박수.